신나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 2016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이 열렸습니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부터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융합 과학 체험까지. 과학이 선사하는 놀라운 지식과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시간. 과학이라는 분야가 참 재미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과학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1997년을 시작으로 올해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과학기술이 펼치는 미래희망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50년 발자취와 미래 지능 정보화 사회의 비전을 함께 공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190여 개의 기관에서 준비한 약 300여 개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상상을 실현하라,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보는 융합 교육 체험, 첨단 AR 콘텐츠로 느끼는 3차원의 가상환경 체험, 하늘을 나는 기계, 드론의 기능과 비행의 원리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만드는 나만의 드론.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래밍 교육. 직업적 성격 유형을 측정해 진로 방향을 찾고 나에게 알맞은 전공과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 적성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만들고, 오감으로 느끼며 과학의 원리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까지. 지금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 그 생생한 체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준비됐는데요.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인 만큼 각계 인사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과학기술 50년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한 부스,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인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신기술로 불리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먼저 몸으로 학생들이 체험하고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학습한 다음에 작은 로봇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체험장입니다. 주제는 안전한 무인 자동차 설계하기. 과연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언플러그드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 없이 컴퓨터의 동작 원리와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무인 자동차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명령어를 방향 카드를 통해 조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조건, 순서, 반복의 명령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볼 차례. 학생들은 무인 자동차를 구동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필요한 명령어를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법을 몰라도
특정 기능이 입력된 블록 형태의 명령어를 조립해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화면상의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와 디지털 신호의 상호작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제어하는 것은 무인 자동차를 대신할 햄스터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안전하게 주행을 마치기 위해선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구동 조건을 성립시켜야 하며 이 일련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문제의 분해부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학습한 다음 프로젝트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학교에서 이제 2018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되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사고력 증진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지금까지 연마한 실력으로 안전한 무인 자동차를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무인 자동차. 장애물을 감지하고 멈춰서기, 방향을 바꿔 이동하기, 반복 명령에 따라 주행하기까지. 미션 성공입니다. 학교에서 스포츠의 교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이런 과학 축제를 많이 찾아다니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체험도 많이 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뭐 스크래치 코딩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를 제일 먼저 체험하러 왔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다행이네요. 과학 축제는 오늘 처음인데요. 되게 재밌고 되게 어려운, 소프트웨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체험하기에.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장, 수학문학관을 찾아왔습니다. 부스를 들어서자마자 위용 넘치는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와카워터입니다. 와카워터는 이탈리아의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가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현한 구조물인데요. 와카나무대를 격자 형태로 쌓아 올린 탑 안에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그물망을 걸어 일교차에 의해 맺힌 이슬을 중앙 받침대로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의 생명수를 선물하는 적정 기술 와카워터. 이 구조물이 바로 수학적 설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수학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문학관 한편에선 VR을 이용한 수학 문제풀이가 한창인데요. 도전할 콘텐츠는 VR 쌓기 놀이입니다. VR 쌓기 놀이란 가상현실 속에서 쌓아놓은 나무 블록을 위, 앞, 옆에서 바라보고 전체 모양을 유추하는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체험해봤는데 굉장히 현실이랑 지금 가상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걸 또 교육용으로 집어넣었을 때 아이들이 이게 굳이 선생님이랑 교육을 안 하고도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다른 이제 각종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VR과 수학의 만남. 이 융합교육은 공간의 방향을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공간을 기억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사로잡는 것은 물론 눈을 통해 사물의 모양과 움직임 등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하네요. 쌓기나
쌓기나무라는 단원이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단원인데요. 이 VR 기술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앞뒤, 옆에 쌓기나무를 관찰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쌓기나무를 통해서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는 데 최적화되어서 구현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교과서라고 뭔가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요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요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열기가 한창 고조될 즈음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무대가 준비되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축제를 즐기는 시간, 바로 사이언스 페스타입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 콘텐츠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나는 음악을 뒤로하고 다시 찾은 체험관. 이번에 찾아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아이디어가 한 곳에 모인 융합교육의 장. 부스 곳곳 다양한 장소에서 전국에 위치한 무한 상상실의 대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무한상상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0개 팀들이 오디션을 벌이고 있고요. 또 안에서는 전국 56개 무한상상실에서 만든 제품들, 전시, 그리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오시면 체험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무한상상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태양전지 캐릭터 만들기인데요.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체험 수업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초등학생들 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를 제가 몇 개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사고 활동에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끌어내면 효과가 있는지 그걸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 수업 후반부에는 창의성을 끌어내는 활동 중에 하나인 태양광하고 EVF 폼을 활용한 그런 기본 재료를 활용해서 각자 머릿속에 그려진 재미난 캐릭터를 그려서 만드는 활동을 나중에 체험으로 진행할 겁니다. 캐릭터 구상 단계,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결합해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과정은 우뇌를 자극해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여느 예술가 못지않은데요. 하나둘씩 완성된 캐릭터들. 아이들은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개하고 서양에서 믿는 용이랑 동양에서 믿는 용을 합성시킨 거고 유니콘 뿔이랑 사람 얼굴이랑 개를 합성시킨 거입니다. 엉뚱하지만 기발함이 돋보이는 아이들의 캐릭터. 이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시간입니다. 만들기에 사용되는 EVA 폼은 입체감이 있어 캐릭터를 좀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열심히 오린 조각을 여러 겹 덧붙이자 점차 상상 속 캐릭터가 그 모습을 갖춰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데요. 회전할 때 무게 중심이 이동하며 진동을 만드는 미니 모터와 태양광 전지를 연결하면 완성. 직접 전등을 들고 테스트하며 태양광 전지의 원리를 몸소 터득하는 학생들. 상상 속 캐릭터가 눈앞에서 움직이자 학생들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오늘 여기서 재미있는 캐릭터도 만들고 생각해낸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을 모두 더해가지고 한 캐릭터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생각해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곳에선 생활과학교실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집중해 살펴보는 이것은 바로 경복궁 디오라마입니다.
조선왕조 제1의 공궐 경복궁과 과학기술이 만나 어떤 새로운 체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경복궁 디오라마라고 해서 그 문화재 보존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IoT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것을 수업을 합니다. 기본적인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두이노를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엔트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탄생하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아두이노와 엔트리를 이용해 봄으로써 생활 속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해 줄 거는 이 다리가 만약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다리라면 그거를 어떻게 구동할 것인지 그거를 IoT 기술을 이용해서 구동을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오늘 학생들이 만들어 볼 것은 향원정 계피교인데요. 먼저 움직이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선 하드웨어인 아두이노에 브레드보드를 연결해 회로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전기의 흐름에 따라 선을 연결하고 버튼과 서브 모터 같은 필요 장치를 연결하면 경복궁 디오라마의 계피교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완성됩니다. 노트북 화면에 보면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선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아두이노를 두뇌라고 한다면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엔트리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이들도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값을 입력하고 차례차례 블록을 쌓아 코드를 연결하면 서브모터의 프로그래밍 완료. 그 올라가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다리 한쪽에다가 붙일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할 거야. 서브모터를 작동하면 여기 붙어 있는 거는 보이지? 그치? 이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 다시 또 놓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계피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서브모터를 다리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만들기에 도전한 아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향원정의 다리가 멋진 계피교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향원정 개폐교 모형 만들어 봤는데 처음 해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스크래치를 해봐서 그냥 소프트웨어만 다뤄봤는데 이번에 아두이노라는 하드웨어랑 같이 결합해서 하니까 좀 더 어려웠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체험을 마치고 찾아온 이곳. 볼거리, 놀거리로 가득한 이곳은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오감 만족 실험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흥미진진해 보이는 제목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양한 실험 부스 중 한 곳을 찾아가 볼까요? 어지럽게 널린 화학 도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과연 어떤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신호등 용액을 만드는 부스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물 100ml를 넣고 수소나 나트륨 용액 4g, 포도당 4g, 인디고 가민 2g을 넣는 실험인데요. 인디고 가민이 물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는다고 합니다. 이 색깔이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신호등 용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색이 변하는 신호등 용액은 산화 환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산소 농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인디고 가민 용액이 핵심 요소입니다. 물,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포도당이 들어있는 병에 인디고 가민을 넣고 흔들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노란색이던 용액이 신호등처럼 빨간색을 거쳐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색이 바뀌는 용액, 참 신기하죠? 처음 보는 용액들을 막 섞어서 흔들면 색이 변하는 게 신기했어요.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만이 아닌 과학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체험 속에서 학생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잠재돼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자극해 빛나는 창의력으로 일깨워주고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과학의 축제. 놀라운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이 합쳐져 이뤄낸 멋진 성과들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게임도 하고 과학에 대해서 구경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기차 놀이도 해보고 나노블록도 같이 받아가지고 신나고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고 집에 가서 오빠랑 같이 재밌게 만들고. 한참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지금은 휴가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과학 축전에 와가지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과학에 대한 뭐 상식이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지식과 상상,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2016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상상하며 지식을 쌓는다면 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없이 든든할 것입니다.